네, 백마 장군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김보리 님도 오셨습니다. 김보리 님, 아까부터 와 있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자, 오밤중 뉴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검찰 얘기예요. 검찰. 자, 요즘 검찰이 참 안팎으로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죠.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낱낱이 밝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이런 게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들은 아는가 모르겠어요. 박상용이 국정조사 나와가지고 선서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러면서 큰소리 떵떵 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뭐 정일공 검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모습, 또는 자신들의 잘못이 폭로됐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라는 식의 태도라든지, 이런 태도를 보면은 국민들이 검사들에 대해서 아마 치를 떨 겁니다. 학을 띨 거예요. 마치 20여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들하고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2002년인가 2003년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검사들이 얼마나 웃기는 놈들이라는 게, 얼마나 시건방진 놈들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죠. 그때 유행했던 말이 검세입니다. 검세.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욕으로까지 뭐 전해졌겠습니까? 참 이런 검사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국정조사장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사들도 한쪽에서는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검사들이 자기들 딴에는 국회에 나가가지고 뻔뻔스럽고 당당함을 가장한 뻔뻔스러움,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하면 자기들이 상당히 글쎄 거짓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말이에요, 참. 하지만 검찰 중에서도 그나마 상황을 좀 직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가서는 어렵다. 보안 수사권도 어렵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 상태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끌벅적했던 이프로스. 지금쯤 사실 이프로스가 시끄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 검사들이 나서가지고 뭐 국회를 비방하고 이렇게 나서야 되잖아. 국정조사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검사들, 정치 검사들이 또 난동을 부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지금은 조용합니다. 2% 조용해. 제가 또 2% 조용하다라고 하니까 내일 모레 또 뭐가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검사들이 지금 조용합니다. 이를 두고 제가 몇 군데 전화통을 돌려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포자기 했대요. 사실 그 전부터 포기 상태가 쭉 이어오고 있었는데, 자기들 딴에는 한두 명이 뭐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박상용이 등 이런 애들이 대놓고 개기인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개기고, 뭐 정유미 검사 이런 애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는 한낱 희망을 좀 가지기도 했었나 봐. 특히 김민석 총리 아래에 있는 그 검찰개혁 TF, 이 검찰개혁 TF가 검사들의 입맛대로 개혁안을 내세우는 걸 보면서 나름 잘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를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자기들도 포기하는 상태에 들어갔답니다. 아시다시피, 보셨다시피, 우리도 알다시피 국정조사장에서 나오는 검사들을 보면서 누가 아이고
보안 수사권 인정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것들이 검사라고 혀를 끌끌 차지 않았겠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검사들 화색이 돈다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잘하면은 수사권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보안 수사권, 말이 보안 수사권이지 사실 수사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대장동 사건 중에서 대장동 사건 중에 검찰이 수사한 것 중에서 왜 그 성남 FC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성남 FC 사건 실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낸 사건이에요. 근데 검찰이 그걸 가져가 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뭐 선거법 사건, 이 선거법 사건도 사실은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유죄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말이 보안 수사권이지 수사권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 그게 그거야. 그런데 검찰, 야, 그래도 이번에 우리 살아날 구멍이 보인다. 이런 분위기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안 수사권이 됐든 수사권이 됐든 검찰이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이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돼요. 수사권이 있어서 검찰 단계에서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전관예우가 들어갈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전관예우가 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돈벌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이게 사실 수사권 이런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덤비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야 이게 잘하면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막 돌았던 거지. 검찰개혁 TF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막 나오지 막 이러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미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보안 수사권 인정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뭐 봉욱 이런 사람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 결정을 뒤로 미뤘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야 검사들이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무슨 짓까지 했느냐? 검사들의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아다닌 거야. 겉으로는 조용히 하지만 물밑에서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로비를 했었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 반전되는 겁니다. 당장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들이 솟구쳐 나오죠.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이더라 라는 게 지금 폭로가 되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윤석열이가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뭐 각종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여기에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불리한 자료를 누락시키라고 위협, 협박했다라는 그런 증거들까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심지어 국정원에 뭐 내부 감찰을 한다면서 검사들을 파견해서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했던 것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지들 멋대로 했네. 입만 열면은 법과 원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들은 법을 이용해서 지들 멋대로 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을 악용한 거죠. 법의 빈틈을 노리거나 아니면 법을 자기들 멋대로 왜곡해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 아니에요. 법기술자들이 법을 얼마나 지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조작하는지 너무 낱낱이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온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계속 이 상태에서 수사권 달라고 생태를 쓸 수가 없구나. 특히 이 박상용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자, 보통의 사람들,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고개를 겨우 이렇게 흔들었대요. 야, 쟤는 정말 뻔뻔스럽다. 아니, 어떻게 증인 선서를 안 하는 거야. 증인 선서를 못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지가 그렇게 당당하면 증인 선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박상용이 그랬죠. 그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약속해주면 증언하겠다. 미친놈. 아니, 지가 정말 진실이면 진실을 잘 밝히지. 진실을 잘 밝히면 공소 취소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야. 근데 공소 취소해주면은 증언하겠다? 뭔데?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지가 뭔데 국회에다 대고 약속을 해달라 그래. 자,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이 뭐라고 약속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와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뭐 개인적으로 약속할 수 있죠. 하지만 박상용이 국회의원들한테 약속해 달라고 한 겁니까? 국회 보고 약속해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일개 검사 따위가 국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약속을 해달라고?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게, 아이고, 이 잡놈이에요, 잡놈. 이걸 뭐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들 기가 차이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술 거래 뭐 한 거라든지 녹취록들이 막 쏟아지고 심지어 검사가 뭐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둥 목표가 이재명이라고 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면서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검사들 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의 인간성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저기 다 제껴놓고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을 보면서 검찰 조직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 뭐 드시는 분도 계셨겠습니다만 저는 검찰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야 저것들이 인간이냐? 인간성이 참 제로구나. 인간성 없는 놈들만 검사가 되나 보다. 아니 검찰에 들어가면 인간성이 다 저렇게 되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검사들이라고 뭐 다 나쁜 놈들만 뽑았겠어? 아니 괜찮은 애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검찰 조직에 오래 있으면은 저렇게 이상한 놈이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인간성이 의심스러운 거야. 근데 인간성이 의심스러운 애들한테 수사권 주고 싶어요? 검찰 조직이 뭐 어떤 조직이다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까지 가기도 전에 저것들이 인간이야? 야 이제 공부 좀 잘한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저것들이 인간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참, 예, 저는 보면서 자, 그러니 이걸 뭐 검사 자신들은 안 받겠어요? 자기들도 본 거지. 자기들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뭐라 그랬겠습니까? 지금쯤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자. 2단계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검사들한테요. 요만큼이라도 어떤 여지가 있었으면 지금쯤 벌써 이 프로스가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이 프로스가 조용하잖아요. 이 프로스가 조용한 거 사실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자면 검사들이 깽판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들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한다고 설쳤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깽판 친 거야. 셀프 폭망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던 검찰 내부의 모습은 어땠겠어요? 아이고 게임 끝났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사들이 영원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검사들은요 어느 한쪽에서는 수사권, 특히 보안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설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검사들 공청회 이런 거 열어가지고 뭐 수사권 계속 지키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 박상용 검사 부인, 뭐 서울대 교수라며 홍정아인가 뭔가 한 사람. 예,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뭔 얘기 하겠어? 뭐 뻔하잖아요. 뭐 그런 걸 계속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 정권이 바뀔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자신들이 복수를 할 수 있으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는 수사권이고 하나는 정치 검사들. 얘들이 조직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걔네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조직을 계속 남기려고 그러고 있고, 조직을 좀 다독이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지금 당장은 욕을 먹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웅크리고 있다가 4년 뒤 5년 뒤를 뭐 기다리자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지금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반드시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한 가지가 절대로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둘째,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 특히 대장동 수사에 숱하게 많은 검사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정치 검사들은 웬만하면 다 대장동 수사팀 건너갔거든요. 얘네들에 대한 대대적인 발본색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댓글 한번 볼까요? 자,